음, 예, 요나단과 달리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가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당시 적군이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아들인 요나단마저 사망을 하게 되고 사울왕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이후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지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사울 왕가의 가문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원래 무슨 말인고 하니 사울 왕이 그의 아들도 사망하면서 완전히 대가 끊겼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나단에게 그 전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자 사울 왕의 유모가 그 까난 아이를 데리고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 다리를 훗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있는데 결국 자리를 다 절뚝거리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왕족이라는 명예가 아닌 빈민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 왕은 그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그 무비보셋의 부친인 요나단과의 각별한 사이였음을 증언하고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과 평생을 함께하고 왕궁에 거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후 무비보셋은 다윗의 충신이 되어 전투에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한 행적은 그 다윗왕 때에서 그 소식이 두절되었는데, 추측상으로는 그가 솔로몬 왕 때까지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꼭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스스로로 자신이 희생하는 길을 택하고 절친인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하면서 자기 부정의 대명사였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것. 에이브래햄 링컨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고 당부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세상적인 무서움을 멀리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나는 학창 시절 때 왕자였는데 그 이유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때로는 긍정이 지나쳐서 궁상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내가 왕따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다. 자세를 이동하겠습니다. 자세를 한쪽 손을 책을 들고 또 스마트폰 들고 서서 촬영을 하니까 또 또 계속 앉아 있으면 또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계속 서 있으면 팔이 아프고 해서 일단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나는 말을 더듬는 성격이다. 그렇다고 내가 선천성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다. 선천성 장애인들의 경우 부자는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애미가 미혼 시절에 불건전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아가 기형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부정과 자신에 대한 부정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 자신이 왕이었는데 천인공노할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질러 백성들한테 능지처참당했다는 윤회론으로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했다. 책을 보면 다양한 독서법이 있다. 많은 독서법을 익히면서도 단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게 소리내어 읽는 낭독이었다. 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지독한 음치여서 웬만해선 평소에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만큼은 망설여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음치로 알려진 배우 서민정도 나보다는 노래를 잘하는 편에 속할 정도다. 그렇다고 내 자신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장점을 크게 보고 이를 활용하면 다수의 장점은 묻힐 수 있을 거라는 내 지론이다. 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장점만큼 단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실험에 의하면 검은색 먹물로 투명한 맹물에 한 방울만 섞여도 맹물은 금세 먹물로 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99%의 장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1%의 단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덕망이 높다고 해도 어느 순간 한 가지라도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순식간에 매장되고 만다. 물론 예외가 없진 않다. 그 사람이 공적이 워낙 커서 그가 저지른 과오도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다. 그의 공적은 경제였기에 당시 여비서와의 스캔들은 탄핵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여론에 의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편향된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좀처럼 그렇지 못하다는데 인류 사회의 방패다. 본론으로 넘어가 나는 태생부터 변약했다. 오죽하면 의사들조차 내가 1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고 지천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투를 벌였던 병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았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휴학을 했다. 대신 그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 외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즐겨 읽었다. 위인전을 읽으며 다짐하였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위인전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솟아났다. 그것은 곧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이었다. 단지 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사고방식이었다. 링컨이 경쟁 상대이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스탠턴은 참으로 기용했던 기록을 볼 때 링컨의 어머니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스탠턴은 링컨의 사후 그를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며 축하해서였다. 부정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다. 링컨이 스탠턴을 참모로 임명할 때 그가 만약에 당신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내 보좌관 밑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승진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직장에서도 누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완전 그야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매사에 부정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아니야 난 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여겨 따돌리기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쌓이면 박한상처럼 된다. 그는 부모에게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상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만큼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본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